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우리 자산 배분의 재료가 되는 주식, 채권, 원자재와 같은 자산의 성격을 이해하고 각 자산별로 투자 적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의 목표는 이 자산이라는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나 변동성을 기록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자산은 성격이 다 다르고 국면마다, 경기 사이클마다 수익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경기 사이클, 국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던가 혹은 코로나로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침체나 호황 같은 문구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진단하는 약간 진단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단을, 그러면 경기 상황 진단을 어떤 요소를 보고 하느냐,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라는 두 개의 팩터를 기준으로 봅니다.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불리는데요. 물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물가, 저물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고성장, 저성장으로 나눠서 이 두 개의 팩터의 조합을 가지고 4개의 국면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지금은 저물가, 고성장 국면이니까 경기가 호황기구나 라는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제성장률은 여러분이 좀 친숙하실 것 같은데,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돈의 가치와, 현금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 고물가 상황이다라는 건 현금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하고,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뉴스 보셨을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현금의 가치가 폭락해버리니까 식료품을 사거나 물건을 살 때 막 손수레에 현금을 담아가야 하는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이 물가 상승률은 너무 낮아도 좋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가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디플레이션으로 고생을 했었죠. 소비나 투자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현금을 쟁여놓으려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높으면 좋지만 물가 성장률 같은 경우는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과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범위 내에서 적당한 물가를 기록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높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기 사이클 4개의 국면에 따라서 이때는 이 자산의 수익률이 좋다더라 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곤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맘대로 적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름 들어보셨을 빌 그로스라는 유명한 투자자분이 몸담았던 핌코라는 채권 운용사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식과 채권이라는 자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이 A 회사의 주식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그 회사와 동업자가 된다라는 거고, 동업을 한다는 건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내 생각대로 되게 좋은 회사고 영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번다라고 하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돈을 못 벌고 이 회사가 좀 힘들어진다면 나도 같이 내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는 동업자가 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행이 돼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회사가 힘들어져도 나한테 주는 이자랑 원금만 제대로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반대로 근데 회사가 잘 됐을 때는 그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그냥 돈을 약정한 대로 빌려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주식과 채권은 이런 부분이 다르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금과 같은 귀금속도 있지만 원유라던가 구리와 같은 산화금속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원자재들은 기업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원자재에 투자한다는 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원자재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원자재의 수요가 점차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산들이 이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각 경기 사이클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되냐면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고성장 국면일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는 기업이 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하겠죠. 그러면 이 시기에 여러분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정해진 이자만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지금 경기가 호황이고 회사들도 영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올 테니까 그에 비례해서 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주식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도 괜찮을 거예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생산을 활발히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런 시기에 재료가 되는 원자재 역시 수요도 높아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원자재는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중후반부에 가격 흐름이 더 좋은 편인데요. 원자재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똑같이 수요가 높은 상황이더라도 공급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안 팔리니까 쌓아둔 재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기 화랑의 초입부에서는 그 쌓아둔 재고를 소진을 해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재고들이 다 소진되고 나서 경기 중반부 이후에 수익률이 더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고성장 국면에서는 물가가 낮은 고성장 저물가 조합에서는 경기 확장 초입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경기 확장 후반부인 고성장 고물가 조합에서는 원자재의 수익률이 좋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저성장 일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때는 채권이 상대적으로 나을 거예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주식이나 재료인 원자재를 갖고 있는 것보다 따박따박 이자나 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낫겠죠. 근데 이 채권도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땐 쥐약이에요. 우리가 채권은 현금으로 이자를 따박따박 받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높은 고물가 국면에서는 내가 받는 현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요. 따라서 저성장 고물가 조합일 때를 우리가 흔히 불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는 거의 모든 투자처가 채권마저도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때는 물가 상승률에 연동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물가 연동 국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물가 국면이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물가 연동 국채에 투자한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팁스라고 부르는 투자처입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어요. 금은 이제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국면에서는 저성장 저물가 조합일 땐 채권이 그리고 저성장 고물가 조합일 때 물가 연동 채권이나 금과 같은 원자재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4가지 경기 사이클과 그리고 각 사이클, 각 국면에서 베스트로 꼽히는 자산과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다룰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라던가 자산 배분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론적인 부분이지만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경기도 방금 말씀드린 4개의 국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국면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4개의 국면별로 이제 배정이 되었던 자산들을 모두 배분을 해서 가져가자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자산 배분 비중을 고정해놓고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시점별로 나의 생각을 녹여서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 10년은 사실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은 저물가가 계속 유지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풀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고물가 국면이 올 수 있고, 이에 대비해서 고물가 국면에서 유리한 원자재류라던가 물가 연동 채권 혹은 금과 같은 자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에 대한 비중을 좀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내 투자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이클대로 굴러가고 각 국면별로 정확히 베스트 자산의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고, 이렇다면 사실 투자를 통해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다들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이 어떤 경기 국면인지라는 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판단하더라도 자산 가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우리가 실제 투자를 하는 건 변형이나 응용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변형, 응용 문제를 잘 풀려면 어찌됐든 기본 개념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경기 국면 변화와 자산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